이제 어떤 정서적인 되게 부정적 정서 경험이 되게 큰 내담자, 예를 들어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트라우마, 가정 폭력이나 이런 이제 어떤 장면을 다루다가 이제 어떤 사유로 상담이 두세 달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중지가 된 후에 다시 상담을 재개해야 될 때 상담사가 마지막 회기에 이제 어떤 성적 트라우마라든가 또 수치심 이런 뭐 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충분히 그걸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잠깐 이렇게 휴학 쉬고 이제 몇 달 후에 다시 왔을 때 상담을 어떤 식으로 조금 또 어떤 게 유의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특히 이제 성적인 문제라든가 수치심 이런 부분들을 나왔는데 이게 잠시 휴지 상태가 됐죠. 어쨌든 휴지 상태가 되었을 때는 다시 이제 상담을 시작할 때는 그거를 좀 구조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회기에 우리가 이제 몇 번 상담을 했었고 마지막 회기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저희가 한 어느 정도 상담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저희가 조금 이렇게 계속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떠시냐고 이렇게 휴학하고 상담을 쉬고 있는 동안에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떠셨냐 이렇게 이제 먼저 물어봐서 안전한지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내담자가 안전하게 여기고 있는 현재 가족에 대한 대상들은 변함이 없는데 또 다른 이사를 가거나 어떤 출장이라는 것은 또 하나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내가 새로운 곳에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이런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수치심들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그 상황적인 것들이 좀 어떻게 됐나를 먼저 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만났을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작업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성적인 수치심의 작업을 한다는 거는 내담자도 꺼내기도 힘든 이야기고 근데 사실은 꺼내놨지만은 꺼내놓은 것도 또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잘한 건지 또 이걸 어디까지 이게 괜찮아질 건지 확신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내담자들 입장에서는 꺼내놓을 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일이 있었는데 뭐 20년을 15년을 그냥 지금까지도 내가 묻고 살아왔는데 이 부분을 꺼낸다고 이게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위로해주고 수등해줄 수 있는 대상이 강력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재 가족의 뭐 남편일 수 있고 남자친구일 수 있겠죠. 혹은 배우자일 수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아픈 부분을 끄집어낸다라는 타당성에 있어서 내담자들이 그렇게 크게 마음문을 열기가 어렵다는 거죠. 검사상에 노출을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시 이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심리가 이게 뭐 이거를 내가 꺼낸다고 이게 되겠나 이런 불안함들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은 내담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담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분석 받을 때. 내담자 자리에 앉아본 입장의 내담자들로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감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 내 거를 어디까지 다룰 건지 다루어지기나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다는 거죠. 불안감들. 근데 이제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기대치가 높은 내담자들은 사실은 뭐 효과가 안 나오죠.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뭘 해줘도 이게 효과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드러내놓고도 이것을 내가 마주대하기가 또 다른 문제야. 이게 첫 번째는 드러내는 것도 어렵고 두 번째는 마주대할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이 배경에서 이 부분을 뻔히 지켜줘야 될 사람이 지켜주지 않고 그거를 방임을 했는데 이 지금 어른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거를
상담사를 믿고 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머리로는 이 마음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믿기가 어려워요. 이 몸이 말하거든, 경험치를.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게 라포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라포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수치심을 다루는 거는 뭐라 그럴까, 기름을 채워놓지 않고 자동차를 고속도로와 달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이제 되게 상상이 되시죠? 운전도 못한 사람이 이 비유를 한다는 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 장롱 면허증이 지금 몇십 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잘해, 운전을 못하니까. 그래서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라포를. 그 라포라는 게 이제 내가 이 상담사에게 이 얘기를 해도 이 상담사가 버티겠다라는 그런 이게 약간의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러려면 상담사가 불안함을 보이는 것보다 이제 그걸 다루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글을 적는 것과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SCT에서는 그냥 적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담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감정이 더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잠가놨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더 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또 힘들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괜히 얘기했다 하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신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구나 이제 신체화가 원래 있었던 내담자는 훨씬 더 그게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시원한 내담자도 있지만 더 신체적 고통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이것이 또 라포 형성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니까 본인이 이렇게 다루는 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정서적인 소진이라든가 신체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주면 내담자들이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내가 어디까지 이게 힘들 건지, 또 몇 회기 정도를 대략 해야 되는 건지를 좀 이렇게 그림을 알려주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조금 준비를 해요.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이런 이제 수치심을 다루는 부분에서 방법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과거의 얘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가장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들이 죄책감이에요. 어떤 죄책감이냐면 이제 부모가 그랬어도 어쨌든 부모는 부모니까 내가 부모를 비난한다, 내가 부모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죄책감들이 들면은 이 작업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 있는가를 먼저 조금 확인해 보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죄책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치심의 작업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아버지가 이런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추행들을 했다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우면은 그 이름의 명칭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조금 이야기하기 편한 어떤 별칭으로 불러도 된다. 그래서 꼭 그거를 아버지가 아니라 좀 어떻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였냐, 아버지가. 그러면 늑대처럼 보였다. 또 뭐처럼 보였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그 늑대라고 우리가 이름을 얘기하자. 그리고 그 늑대가 이제 나에게 요구할 때 나는 좀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불쾌감이 있을 때 이제 자의를 했을 때 어쨌든 그 어느 시점 이후로는 이게 사라진 것은 이 내담자가 이제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는 그 부분을 어쨌든 남편과 함께 만나고 갈 때 그때 어떤 감정들이 드는지,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어려운 것들이 어떤 부분인지 이것을 조금 더 먼저 명확하게 탐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탐색이 된 이후에 충분히 라포가 형성되고 탐색이 되었다 그러면 조금 심상 작업으로 그 시절에 들어가서 본인이
엄마가 방임했어도 내가 이 부분에 싫은 것은 싫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지만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심상에서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적인 부분은 실제 그 대상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에요.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워해요. 너무 창피스러운 거죠. 이 부분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 가족이 현재 가족, 내가 평화롭게 여기고 있는 현재 가족이 알까 싶어서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살아 계시다면은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얼마나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했었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런 것을 사과를 받아내는 게 필요해요. 부분들. 이제 어디까지 이제 작업이 이루어질지 뭐지, 어쨌든 이제 단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단계를 제안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해요. 그리고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좀 쉬었다가 이제 와서 이제 그 시도를 해봤을 때 어쨌든 이제 그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상담 시간에 알려줘야 돼요. 가서 그냥 대상자에게 얘기해봐라가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으냐.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대상자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 상담 시간에 다 미리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서 얘기를 하고 왔을 때 이제 이 내담자가 경험하는 것들까지 다루어 주는 거. 그렇게 한다 그러면 훨씬 그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게 이 내담자 안에서 해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가해자들은 자기가 그런 걸 잊어버리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이래요. 우리 이제 약간 이제 그 가해자들이 주로 쓰는 말,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내 입으로 얘기를 그때 얘기를 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누구냐 뭐 방임했던 엄마한테도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래야 이제 이 어떤 선들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런 얘기적인 불안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내 안에 이 불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자녀라든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칠까 싶어서 늘 불안한 거죠. 배우자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내 자녀가 또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런 불안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만약에 2달 정도 쉰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만약 불가피하게 쉬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감정일기 같은 걸 쓸 수 있도록 좀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객이 계실 동안에 내가 떠오르는 이와 관련된 것들을 글로 적어봐라. 근데 그건 필요 없고 그냥 자유자재 형식으로 해라. 그 내용의 부분들은 제가 그 초심 상담사 내비게이션 부록에 감정일지를 적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은 그런 방법으로 좀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상담 전에 좀 보내주시면은 이미 자기는 그거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써본다는 것 자체가. 그럼 이게 묵힌 거하고 뭔가 이제 써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가피하게 그 내담자들의 사정으로 2-3달 상담을 쉬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좀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상담에 복귀되어서 이제 그 부분을 하루면은 이제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결들이 살아 있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하기가 훨씬 더 쉬운 그런 부분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또 뭐 내담자다고 얘기를 해보면서 결국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